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총 9개의 토픽을 골라보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인격체를 가졌다라는 내용인데요. 돈이 쉽게 생각하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돈을 우리 곁에 있는 친구처럼 하나의 생각과 사고를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게 바로 장지갑을 갖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전에 읽었던 다른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책 제목은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입니다. 카메라 주니치로라는 일본 작가분이 쓰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바로 백화점에 가서 이 장지갑을 하나 샀습니다. 비싼 거를 샀어요. 이 장지갑을 쓰면 아무래도 이 돈을 구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꿋꿋하게 편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제 돈을 훼손시키지 않고 예의를 갖춘 채로 잘 보관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어, 또 재밌는 내용은 이 일본 작가분이 말씀하신 이 연봉 계산이에요. 이 연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 가격의 200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갑을 제가 산 이유도 바로 이걸 보고요. 아, 이거를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200배 달하는 연봉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샀는데요.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도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거짓말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돈의 중력입니다. 중력이라 함은 이 무게를 가진 서로 다른 물건끼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과학 법칙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돈에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이 돈을 모을 때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돈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4억 되고 5억 되고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이 2억 되고 4억 되고 8억 되고 16억 되고 이런 이유가 돈의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돈, 더 큰 힘이 생겨서 돈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맞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만큼 돈이 있었을 때 수익률이 10% 나면 한 요 정도 될 텐데,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 이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10% 수익을 내게 되면 이게 벌써 한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인풋이 크면 클수록 같은 수익률이었을 때 아웃풋이 더 크다는 건 자명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돈의 중력 법칙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돈의 품질입니다. 이 상품이 아닌 돈에도 품질이 있다는 게 조금 어색한데요. 품질이 좋은 돈이란 첫 번째로 정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정규적인 소득.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죠. 아무래도 100만 원을 12달에 나눠서 총 1200만 원 받는 거랑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데 3달 동안 수입이 없다가 네 번째 달에 400만 원 들어오고 또 한동안 수입이 없다가 마지막 12월에 800만 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12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매달 정규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품질이 더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시간이 많은 돈이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억을 당장 1년 후에 이사를 하는데 써야 한다. 그러면은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돈보다는 같은 1억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10년을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엉덩이 무겁게 기다릴 수 있는 돈에 그 힘이 큰 만큼 품질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건 리스크입니다. 방금 품질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를 한 게 이 시간이 적은 돈이 품질이 이제 낮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중간에 겪어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리스크라는 게 언제 크고 언제 작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로 약 3월경이죠. 이때 그 주가 지수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은 이제 망한다, 주식하면 망한다라고 하면서 다 매도를 하는 추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빠졌고요. 하지만 이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리스크는 이렇게 모두가 다 리스크라고 말하고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여기저기 말이 나올 때 이때가 가장 리스크가 작은 때다라고 역설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 이후에 반등을 했으니까요. 지금 전고점을 뚫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분명히 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또 하락이 왔을 때 이때도 올라가겠지 하고 사람들이 이때는 또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심리적인 공포감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많다라고 모두가 외칠 때가 사실은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리스크를 이해하는 건 패턴하고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이 철학적 접근이 더 합리적이다. 오히려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이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것 그리고 철학적인 접근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아까 돈을 벌리는 그 단계를 살펴보면 1월 1이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기울기가 이제 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처음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구간은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 테마주 하거나 테마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가 큰 ETF들이 있습니다. ETN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투자해가지고 뭐 나는 한 5% 시장 수익률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런 분들이 뭐 한 20%, 30% 극단적으로는 뭐 100%에서 200%까지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고 아 나도 이제 좀 기울기 좀 올려보자라고 하면은 아 그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좀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간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주변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나만의 그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흙수저라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빨리 씨드를 모으고 자본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언제 해서 모으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 쫓아간다. 처음부터 이 벌크를 키우려면 이 ETF 레버리지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투자 경력이 짧은 상태에서는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좀 처음에는 이 천천히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버리지 상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보면 경제 전문가 분들이 엄청 많죠. 뭐 각종 언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유명한 블로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블로거 분들이 올려주시는 뉴스와 그들이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해석한 내용을 보는 그것만으로도 정보도 너무 많고, 뭐 물론 배울 점이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데 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 사는 타이밍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제 두 가지 허점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산 게 아니라 남이 사는 거. 여기서 말한 남이 이제 주요 블로거거나 뭐 신문이나 경제지에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분들이겠죠. 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내 돈의 품질이 좋지 않고 또 구매한 그런 뭐 투자 상품도 믿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익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릇을 갖고 있는 한 자본 이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투자는 공부고 경험이다. 공부 앤드 경험이다. 이 모든 걸 혼자 해야지 남의 의견을 듣고 투자에 성공하면 그 성공한 순간은 기쁘겠지만 그것이 결국엔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된 성공을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텔레그램도 그 좀 몇 개 구독을 했었고 그 유명한 분들의 강의도 돈을 내고 듣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잘 모르는 상태고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고 싶어서 했지만 그것들을 계속 그 따라하고 그분들의 그런 철학 이런 거를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 내 돈을 불려줄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혼자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결국엔 내 돈을 만든다라는 걸 이제 김승호 회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저 역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될까라는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근로소득을 가능한 큰 금액 포션으로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에셋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자산이라 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주식 그리고 부동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월급이 들어오면은 가능한 많은 돈을 이 주식에 넣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아무래도 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규제 상황을 봐서 적절한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작년에 상가 하나를 사서 현재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반면에 주식은 정말 작은 돈이라도 조금 조금 제가 쉐어를 늘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길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이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들, 이 자녀들 계좌까지도 같이 좀 개설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저자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봤던 이 LVMH,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도 이게 너가 가진 주식의 회사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은 그냥 똥이라는 것밖에 모르지만 이런 걸 계속 그냥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게 우리 어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도박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주식을 하게 됐을 때에 내가 국가와 이 전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눈을 키우고 그 좁게는 그 사업을 이해하고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자 그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경제 교육 그러니까 비단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주는데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우 회장님도 그렇고 존니 선생님도 그렇고 이 자식에게 계좌를 개설해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창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무조건 그 꿈의 직장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회사가 과연 내 모든 걸 보장해 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본업에 충실하되 이 회사 시간 외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거나 경제 공부를 하거나 나만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밑바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가 어, 이 소득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제대로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날이 오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7개 토픽을 제가 골라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9개의 토픽을 골랐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7개로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7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돈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돈을 존중해주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지갑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돈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좋은 품질의 돈이란 정규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인컴,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돈, 이 이제 품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스크는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위험하다라고 할 때가 가장 리스크가 적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가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6번째로 가장 제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돈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돈을 그러면 불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근로소득을 자산으로 바꾸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도 잘 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식을 미리 사주자,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사주자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내 미래를 다 걸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창업도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돈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